자, 마찰 전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찰 전기. 이 마찰 전기는 일단 정의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할 때 발생하는 전기인데요.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이 전기력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전기력요. 이제 마찰 전기, 정전기에 대해서 알려면 먼저 이제 전기력, 대전 이런 개념들을 학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찰 전기가 갑자기 왜 나왔냐면 원래 그거예요. 대전이란 말은 물체가 전하를 띠는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대전, 물체가 전하를 띠는 현상인데 전하를 띠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위에다 적진 않았지만 한번 적어볼게요. 전하를 띠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이렇게 적으니까 좀 헷갈리네요. 마찰 전기 나중에 적을게요. 이거를 전하를 띠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두 물체를 접촉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접촉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접촉해서 전하를 띠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전하를 띠게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접촉해서 전하를 띠게 하니까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반대로 접촉하지 않고 전하를 띠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접촉하지 않고 전하를 띠게 하는 방법. 전하를 띠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할 텐데요. 접촉해서 전하를 띠게 하는 방법이 바로 마찰 전기예요. 마찰 전기고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접촉하지 않고 전하를 띠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게 정전기 유도예요. 간단하죠. 자,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접촉해서 전하를 띠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접촉해서 전기를 띠게 하는 방법이 마찰 전기고요. 마찰 전기. 접촉하지도 않고 전하를 띠게 하는 방법은 정전기 유도라고 해요. 자, 아주 간단하게 말했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자, 전하를 띠게 하는 두 가지 방법. 전하를 띈다. 그 말은 대전이란 말이죠. 대전시킬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은 마찰전기라는 접촉해서 전하를 띠게 하는 마찰전기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전하를 띠게 하는 대전시키는 또 다른 방법은 접촉하지 않고 전하를 띠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정전기 유도라고 해요. 자, 그러면 마찰 전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찰 전기. 마찰이란 말은 우리 좀 친숙하죠? 익숙한 용어입니다. 마찰력 할 때 썼던 말이기도 하고요. 마찰 전기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찰 전기란 서로 다른 두 물체예요. 한 개 가지고는 안 돼요. 무조건 두 가지 이상이어야 돼요. 두 가지 물체. 두 물체라고 했어요. 두 물체를 절대 한 개 가지고 마찰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두 물체를 마찰할 때 접촉시킨다는 거죠. 뭐 긁는다거나 그때 발생하는 전기예요.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할 때 발생하는 전기. 이게 마찰 전기예요. 그 원리는 뭐냐면요. 그 원리는 마찰 전기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원리는 이 서로 다른 이 두 물체를 마찰하게 되면요. 두 물체를 마찰하면 서로 다른 물체로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전자가 이동한다는 거예요. 핵심은 전자가 이동한다. 전자가 이동하여 이동. 전자 이동 핵심이에요. 전자가 이동하여 전하를 띠는 것. 전하를 띈다. 물체가 전하를 띠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대전시키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첫 번째, 접촉에서 전하를 띠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찰전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물체를 접촉을 시켜야 됩니다. 마찰하면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전자가 이동하여 전하를 띈다. 이게 바로 마찰전기예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전자를 이룬 물체는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되고요.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고요. 전자를 얻은 물체는 어떻게 될까요? 전자를 얻은 물체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이걸 그림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풍선이 있고요. 풍선이라고 합시다. 풍선. 여긴 꼭지. 그다음에 여기를 과학실에 있는 그 인조털이라고 하죠. 털이 되게 많아요. 털이 이렇게 있습니다. 머리카락 털도 상관없고요. 이건 털입니다. 털. 모든 물체는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물체는요. 자, 그러면 풍선과 털 안에도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겠죠. 털 안에도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이 양이 같으면 플러스 개수와 마이너스 개수가 같을 때를 우리 중성이라고 했었죠.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했습니다. 자, 그러면 풍선과 털 사이를 이렇게 접촉을 할 텐데, 요 면 보세요. 아직 접촉을 하지 않았지만 접촉을 하게 되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여기도 접촉을 하게 되면 뭔가가 이동을 해요. 이 사이에서 뭔가가 이동을 하는데, 이동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동할 수 있는 전하는 정해져 있어요. 이동할 수 있는 전하는 그게 뭐냐면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전하 중력 이동할 수 있는 거. 예, 마이너스예요. 그 이유는 플러스는 너무 무거워요. 마이너스는 가벼워서 이렇게 스스로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해서 이걸 자유전자란 말도 써요. 자, 그래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전하, 가볍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자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전하만 움직여요.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마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전기를 띤 입자가 움직일 텐데, 털에 있는 게 움직일 것이냐, 풍선에 있는 게 움직일 것이냐, 그게 문제예요. 그게. 자, 그러면 털에 있는 마이너스 전기를 띤 입자가 움직일 수도 있고, 풍선에 있는 마이너스 전기를 띤 입자가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각 물체마다 마이너스 전기가 더 이동하기 쉬운 물체가 정해져 있어요. 서로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풍선하고 털 사이에서는 이 마이너스 전기를 띤 입자가 풍선 쪽으로 많이 가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전기를 띤 입자가 이쪽으로 한 2개 정도 이동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풍선은 털보다 마이너스 전기를 띤 입자가 몇 개 더 많나요? 2개 더 많죠. 털은 마이너스 전기를 띤 입자가 뺏겼죠. 2개가 가서. 그쵸? 풍선은 2개를 얻었고요. 마이너스 전기를 띤 입자. 털은 마이너스 전기를 띤 입자 2개를 잃었다. 자, 그러면 풍선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중에 뭐가 더 많아요? 마이너스가 더 많죠. 2개 정도 많잖아요. 그래서 풍선은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라고 해요.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 털은요, 방금 마찰하면서 마이너스 전기 2개가 이렇게 이동했잖아요. 2개 잃었다.
그러면 뭐가 더 많죠? 플러스가 2개 더 많죠. 2개 더 많죠. 더 많다. 그래서 이거를 전자를 잃었다 하기도 하고 플러스 전기를 띈다 라고 해요. 플러스 전기를 띈다. 그래서 풍선은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 털은 플러스 전기를 띈다. 전기를 띄어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근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풍선이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라고 해서 이 안에 플러스가 없나요? 플러스 있어요. 플러스 있습니다. 털이 플러스 전기를 띈다고 해서 이 안에 마이너스가 없는 건 아니죠. 마이너스가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풍선은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라고 말할 때는 마이너스 개수가 더 많을 뿐이에요. 겨우 몇 개 많죠? 2개 더 많을 뿐인데도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고 해요. 털은 플러스 전기를 띈다. 그럼 마이너스 전기가 없느냐? 마이너스 2개를 잃었을 뿐이지 있어요. 이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플러스 전기를 띈다라고 해서 마이너스 전기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안에 한 2개 더 많을 뿐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전기를 띈다라고 말만 이렇게 할 뿐이지. 그러면 풍선은 마이너스 전기를 띄웠고 털은 플러스 전기를 띄웠죠. 그쵸? 그럼 이 2개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기를 띄웠으니까 이 둘 사이는 무슨 힘이 작용할까요? 무슨 힘? 이제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인력이 작용하겠죠. 인력. 자, 그러면 이 마찰 전기라는 것은 마찰, 즉 접촉하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는 전기예요. 접촉을 했을 때 뭔가가 이동을 해서 만들어진 전기가 바로 마찰 전기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두 번째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그러면 선생님 털은 항상 마이너스 전기를 잃어버리니까 플러스 전기를 띄나요? 풍선은 마이너스 전기를 항상 띄나요? 아니에요. 어떤 물체에 따라서 풍선 말고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을 대고 풍선하고 같이 이렇게 부비면은 오히려 풍선에 있는 마이너스 전기가 플라스틱으로 이동하기도 해요. 물체마다 상대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마찰을 했을 때 나타나는 이 전기가 바로 마찰 전기다. 그 전자가 이동해서 이렇게 대전이 된 거다라고 생각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문제 다음 보기에서 한번 적어보세요. 힘들겠지만 다음 보기에서 두 물체를 서로 가까이 했을 때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는 경우를 모두 골라보세요. 작용하는 경우 모두 골라보세요. 모두 고르시오. 보기 한번 적어보세요. 보기 1번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유리막대.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유리막대. 두 번째,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PVC 막대. 상관없어요. 어떤 종류의 물체든 간에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죠. 플러스 전하로 대전됐는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됐는가. 그 다음에 디귿. 3번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뭘로 할까요?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고무풍선? 풍선. 4번 상관없습니다.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지우개? 휴대폰? 핀? 안경이라고 할까요? 안경. 자, 밀어내는 힘이죠. 밀어내는 힘이니까 이 밀어내는 힘은 같은 부호끼리 일어나는 힘이겠죠. 같은 부호. 그러면 보기에서 선택해 보세요. 같은 부호끼리 짝지어 보세요. 밀어내는 힘이니까. 1번 아니면 3번. 또 2번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4번 이겠죠. 그쵸? 그러면 밀어내는 힘이 아닌 끌어당기는 힘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끌어당기는 힘을 할 때는 서로 다른 부호겠죠. 이게 청력이면 인력은 뭐가 되겠어요? 인력은 1번하고 2번 서로 다른 부호.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다른 부호죠. 3번, 4번 이럴 때는 인력이 작용한다고요. 이럴 때는요. 간단하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